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안악의 이야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저건 인생이 아니라 벌이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고을. 그곳에 끝까지 버티는 여자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다. 이름은 윤금예. 18배 시집을 갔다. 그날 밤, 신랑은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원래 장사꾼이 될 팔자야. 일 같은 건 못해. 그 말이 그녀의 평생을 설명하는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변했다. 일은 하지 않았고 돈이 떨어지면 화부터 냈다. 밥은 왜 이것밖에 없어? 다른 집은 잘 산다던데 너는 뭐냐? 그 말에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 새벽이면 다시 나갔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장터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그리고 또 10년. 아이 하나를 낳았지만 그 아이마저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자랐다. 어머니, 아버지 화나셨어. 그 한마디에 금례는 밥상을 다시 차렸다.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다시가 있었다. 다시 참고, 다시 일하고, 다시 무너졌다. 30해가 흘렀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손은 더 이상 펴지지 않았다. 그날이었다. 남편이 또 소리를 질렀다. 이 집꼴이 왜 이래? 너는 평생 뭐 한 거냐? 그 순간, 금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 한마디였다. 다음 날, 그녀는 짐을 쌌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들도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지금 나가면 혼자예요. 금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보단 낫다. 그렇게 68배 나이에 그녀는 집을 나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고생을 더 하려고. 하지만 금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작은 방 하나,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식사.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다. 처음 몇 달은 그랬다. 하지만 겨울이 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 방은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한 곳이 되었다. 밥 한 끼를 차리는 것도 버거운 날이 늘어났고 아픈 날에는 물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때였다. 우연히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 그 집 영감 말이야. 지금은 큰 상단 차려서 부자가 됐다더라. 금례의 손이 멈췄다. 누가요? 아니, 그 게으르던 사람 있잖아. 지금은 한양의 집이 몇 채라던데.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다. 새 부인도 들였고, 그날 밤, 금례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의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거라더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금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그저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떠난 것이 정말 자유였을까? 그리고 진짜 버려진 건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 금례는 장터를 피해 다녔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한다고 했어.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금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을 사람은 없었다.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 똑, 똑. 누구시오? 문 밖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아들이었다. 왜 왔느냐?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목이 메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눈을 피한 채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다. 몸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금례는 그 보따리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왔느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다. 그저 입술만 떨렸다. 그 순간 금례의 입에서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다. 그 집 영감 잘 산다더라. 공기가 멈췄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양에서 부자라며 어머니, 새 여자도 있다더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례는 한 발짝 다가섰다. 넌 알고 있었지. 침묵. 그것이 대답이었다. 금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왜 말 안 했느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금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리가 없었다. 상처는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넌 나를 뭐로 생각했느냐? 아들은 그 자리에 섰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금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돈 때문에 집 나갔다고. 아들의 어깨가 떨렸다. 그건 너도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칼날이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조금은 그랬습니다. 그 순간 금례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 소리도 밖의 발자국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저 한 문장만 남았다. 조금은 그랬습니다. 금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 한마디였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처럼 말했다. 이제 알겠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금내의 눈에는 기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고요함만 있었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아들은 한 발짝 다가섰다. 어머니, 나는 이제 금내가 말을 끊었다. 누구의 어머니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은 칼보다 깊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금내는 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이별이었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문이 닫혔다. 탁. 그 작은 소리가 모든 것을 끝냈다. 그날 밤, 금례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숨이 끊어질 듯한 울음이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에서 한 통의 소식이 도착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었다. 그녀의 평생을 갉아먹었던 남자.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금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제 와서 왜? 그리고 그녀는 결정을 내린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금례는 그 종이를 접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손에 쥔 종이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과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찾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그날 밤, 금례는 등잔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오래전 기억을 하나씩 꺼냈다. 처음 시집 오던 날, 아무것도 모르고 웃던 얼굴. 저 아이를 안았던 순간, 잠깐이나마 따뜻했던 시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원망과 침묵. 이제 와서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금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물을 천천히 마셨다. 마치 결심을 삼키는 것처럼. 그리고 밖으로 나섰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금례는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늙은 여인의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실려 있었다. 한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상점들은 번듯했고, 웃음소리도 컸다. 하지만 금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겨우 찾아간 곳. 높은 담장, 넓은 대문,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하인. 누구십니까? 금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흐려지는 순간이었다. 여기 주인을 보러 왔소. 하인은 위아래로 금례를 훑어보았다. 낡은 옷, 굽은 허리, 그리고 잠시 고민하듯 하더니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례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동안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쉽지 않았다. 윤금내요. 하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문이 닫혔다. 금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가 나왔다. 예전보다 살이 붙었고, 옷은 번듯했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금례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오랜만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그리고 수십 년을 견디게 만든 사람.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몸은 괜찮소. 그 말에 금례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이제 와서 그 한마디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할 말이 있소.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들어오시오. 높은 담장 안쪽. 그가 살아온 새로운 삶. 금례는 그 문턱을 바라보았다. 이 문을 넘으면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선택은 평생보다 길었다. 그리고 금례는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다. 문턱을 넘는 순간 금례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이 집은 따뜻했다. 바람이 막혀 있었고, 마당은 정리되어 있었으며, 어디에도 가난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버티며 살던 집과는 너무도 달랐다. 좋은 집이요. 금례의 말은 감정이 없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장서 걸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금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이 겹쳐졌다. 예전에도 이 사람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는 기대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함께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맞은편을 가리켰다. 앉으시오. 금례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시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였다. 금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땐 내가 어리석었소. 일을 피했고, 화를 냈고,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금례의 손이 무릎 위에 서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간 뒤에야 알았소. 집이 어떤 곳이었는지, 누가 그걸 지탱하고 있었는지. 금례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엔 망했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지만 버텼소. 당신이 했던 것처럼. 그 말에 금례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다. 늦게 배웠소. 너무 늦게.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금례는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돌아오시오. 공기가 멈췄다. 금례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는 덧붙였다.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소. 이 집에서 걱정 없이 병도 생활도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금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수십 년을 살아낸 흔적. 그리고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지켜냈던 시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그 집에 서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소. 그의 눈이 흔들렸다. 금례는 계속 말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항상 눈치를 봤소.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잠시 멈췄다. 내가 없어질까봐.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금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그 집에 서서 살지 않았소. 버텼소. 긴 침묵.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금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올라갔다. 어디 가시오? 금례는 문 쪽을 향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제는 문을 열며 잘러 가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금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선 뒤에도 금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을 나서 한양 거리를 걸을 때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고 장사꾼들은 소리를 질렀으며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금례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를 잃은 것도 같았고 또 처음으로 얻은 것도 같았다. 그날 저녁 금례는 다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그녀를 삼키지 않았다. 천천히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 주름, 시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금례가 먼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다.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금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았느냐? 아들의 어깨가 떨렸다.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금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들어와라.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작은 방 안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함께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며칠 후 금례는 작은 일을 시작했다.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그 집으로 들어가지 그랬어. 그 고생을 왜 또 해? 하지만 금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장터에서 예전 남편을 다시 마주쳤다. 그는 멀리서 금례를 보았다. 잠시 멈췄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금례도 그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그뿐이었다. 원망도 미련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금례는 혼자 밥을 차렸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간단한 국, 그리고 천천히 먹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금례는 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금례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유는 누군가가 주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하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금례는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인생은 비로소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끝내 자기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라고.